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유튜브 채널 정경국TV의 정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산재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혹은 산재 신청을 하면 사장님이 나를 해고하겠다라고 하는데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 과정에서 회사가 문을 닫아도 그리고 사업주가 해고를 한다고 해도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여러분이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산재 신청이 보장되고 있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장에서 산재 근로자분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노무사님, 사장님이 산재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난리입니다. 그리고 그냥 공상합의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사업주로부터 자주 나오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험료 인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되면 자동차 보험처럼 내년도 산재보험료가 폭탄처럼 터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개별 실적료율 제도는 보통 당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산재가 발생해도 보험료가 아예 오르지 않거나 오르더라도 아주 소액에 불과합니다. 특히 출퇴근지에나 사업주 과실이 없는 사고, 그리고 내시밀관계 질환과 같은 질병사건 또는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산재 사건은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져 있다는 점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하는 부분이 고용노동부의 조사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걱정입니다. 단순 사고 사건에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조사는 사실 사업주의 근거 없는 과장된 걱정입니다. 모든 산재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사고나 아주 큰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감독관의 현장 조사는 사실상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하는 한 장짜리 그 서류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 제출하면 사업주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은 끝입니다.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적인 그 대책은 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내시밀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과 같은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에는 더더욱 사업주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감독관의 현장 조사는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업주가 말하는 산재 신청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그 소리, 그리고 큰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호들갑 떠는 그 사업주는 사실상 여러분의 산재 신청 권리를 막기 위한 과장된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실제 단순 사고 발생 건수가 많았다면,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 사업장만 안전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면 실제 감독관의 안전관리 감독을 위한 출장에 필요한 사업장으로 판단해서 현장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업장의 안전관리 차원에서라도 원칙대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트려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회사 사업주의 확인 또는 회사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도움이나 동의는 산재 신청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회사 도장을 받아야만 접수가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할 때는 사업주한테 찾아가서 사고 사실을 설명하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어져 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지난 2018년 1월부터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 산재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우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사고 사실을 적시해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셔야 될 부분이 회사가 폐업해도 해고를 당해도 산재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산재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고민하는 그 내용 중에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그리고 산재 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해고를 하겠다라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재 신청을 주저하고 신청을 포기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8조 수거권 보호 조항입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하에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대한 보호는 국가와 여러분의 계약입니다. 회사는 단지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그 주체일 뿐 보상금을 주는 그 주체는 바로 국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서 해고된다 해도, 여러분이 일하다가 다쳤다는 그 사실만 입증된다면 국가는 약속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상태에서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산재 승인 결정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점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신청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그 권리를 되찾는 그 길에 산재 전문 유튜브 채널 정경국TV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막막한 마음에 작은 빛이 되기를 기도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신청을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